오늘장 업앤다운입니다. 사실 뭐 오늘 뭐 아까 봤더니 제약주 빼고는 뭐 다 빠지는 거였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일제히 아까 20위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20위권 종목 중에서는 네. 뭐 거의 한 종목 빼놓고는 그렇죠. 다 거의 뭐 하락하는 뭐 파란불을 이렇게 켜고 하는 모습이 있었죠. 나타났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특징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 2.69% 낙폭을 조금은 줄인 모습이에요. 현재 네, 180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늘어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조금 1.27%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47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약품, 제약주를 중심으로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종목군들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화학주 그리고 비금속주가 특히 많이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종이목재, 디지털 콘텐츠, 방송 서비스주가 오르고 있는 반면에 금속과 기계장비, 운송주들은 오늘 장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보죠. 외국인들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쌍방울트라이와 RNL바이오도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LG U+, 하이닉스 그리고 제1기획에 대해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증권, STX 페노션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으로는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케미칼, 기업은행에 대해서 매도세가 가장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은 한일사료와 쓰리노드 디지털을 담고 있고요. 기관은 차이나그레이트와 원이쿼츠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와 성균광전 투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요. 기관은 PLK와 태광 등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업종별 투자 전략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빛투자연구소의 박상희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희 소장입니다. 예, 오늘 사실 뭐 요새 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가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환율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시장 흐름, 뭐 환율 같이 묶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대외 악재 때문에 또다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만 놓고 보면은 오늘 많이 그 폭락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이 시간 현재 좀 전에 한 20분 전부터 연기금 쪽에서 지금 주식 매수가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 쪽에서 장을 지금 받치면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장 내부적으로 박스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750, 그 다음 1900 사이에 박스권이 유효하다 보는데요.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좀 차트 일봉을 좀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에 이제 지난 8월 달에 1차적으로 이제 폭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하고 갭하락이 나왔던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갭하락이 나온 그 다음날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시고, 갭하락이 출발 나왔던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급락하는 날 주식을 팔아가지고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아래쪽이 이게 무너질 정도의 어떤 새로운 돌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악재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분간은 시장 흐름은 뉴스 플로에 따라서 등락하는 그런 장세가 좀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따라서 1800 이하, 1750으로 내려가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역발상 관점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 이하에서부터 1700으로 내려가는 자리에서는 국내 기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갖다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당히 1850, 1900을 갖다 완전 넘어서서 추세로 복귀하기에는 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1850과 1900 사이 구간에서는 또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환율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엔화 강세, 그리고 위안화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제 고정 환율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자리에 멈춰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선진국 쪽에서는 한 7% 내외의 환율 약세가 나타났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서는 주로 한
10% 내외, 그리고 이제 브라질 이런 쪽은 한 17% 내외로 환율 약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최근의 그 사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박스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뭐 이런 시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이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네요. 지금 한 1,400억 정도 좀 그 순 매수가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뭐 다 빠졌는데요. 그래도 네. 업종별 특징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 업종도 있고 좀 선방하고 있는 업종도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보시면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오늘 좀 부각되고 있죠. 제약이라든지 뭐 KTNG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LG U+라든지 이 정도 조금 움직임이 좋고요. 자동차주들이 역시 시장 대비 강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특히 기아차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뭐 M&A 모멘텀 하이닉스, 또 수주 모멘텀이 있었던 뭐 삼성물산, 또 오늘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두산중공업, 이런 개별적으로 모멘텀 있는 것들이 조금은 나은 편인데요. 대부분 약세입니다. 정유업종이 그 정부에서 규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유업종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현재 또 뭐 석유공사에서 또 100원을 좀 싸게 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나오면서 좀 타격이 좀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조선이나 화학이나 철강, IT 등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겁먹고 또 주식을 파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지금 첫 급락이 또 이제 반등 한 일주일 나오다가 첫 급락이 오늘 나왔는데 이렇게 첫 급락 이후에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빠질 때 1800 밑에서는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 유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업종별로 시장 대비 강한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고 또 환율 수혜 등이 부각되면서 좀 움직이는 IT 업종이라든지 또 일부 건설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좀 강한 업종 쪽과 그리고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이 유지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1800 이하 구간에서 저가 매수로 대응하고 또 그 주식들이 올라오면은 1850과 1900 구간을 갔을 때 또 비중을 좀 줄여서 이렇게 발빠른 좀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하셨고 네. 역시 뭐 시장 대비 탄력이 강한 업종,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에 주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급락할 때 분할 매수 대응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건설, IT 같은 섹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적 모멘텀 쪽에서는 자동차 쪽을 가장 1순위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두고 있는 게 이제 정유업종인데, 정부 규제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이 최근에 이제 개별적으로 환율 수혜라든지 해외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IT나 건설 이런 쪽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자동차주 중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게 되면요. 저는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시장은 이미 급락 후에 바닥권에서 박스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자동차 쪽은 전반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아침 한때 오전 한때는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저가선을 달고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주식들이 바로 앞으로 지금 시장을 끌고 나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먼저 이렇게 행보세가 전개되고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주식은 앞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이렇게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저점을 좀 공략해야 되는데요. 저는 좀 빠지면 20만 원 전후 매수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변동성이 있으면 저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19만 원, 단기 목표는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중장기는 한 30만 원 정도 보고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도 하고 또 중장기 투자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예,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 그중에서도 현대차를 특별히 찝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